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2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어제 KBS 최경영인가요? 제가 이거 이렇게 이름 기억하는데 약해서 어제 나왔던 방송은 아니었고요. 저는 어제 들었어요. 이제 그 아파트가 폭락과 뭐 상승론에 대해서 두 분이 나와서 나름 유명하다고 하시는 두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듣기 불편했어요. 물론 뭐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전문가고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지식을 막 이렇게 뽐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실이 어딨냐는 거죠. 진실성. 우리가 그 변호인이 범죄자를 옹호해서 변호할 때는 논리를 많이 내세워야 되죠. 핵심 명확하게 이 사람이 무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 과거에 착했고 거기에 갈 일 없었고 그 사람을 때릴 일 없었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막 그 안개를 피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착하든 안 착하든 이 사람이 그 범죄를 그날 안 저질렀다라는 팩트만 딱 하나 제시하면 되죠. 아파트 값이 오르느냐 내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방송을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을 보면 이제 신규 시청자들이 많으신데 제 이야기의 정확한 포인트는 뭐냐면 명확하게 대한민국에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름 근거가 있다. 확신성이 좀 있다. 그런 거 없이 제가 혁명을 하겠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값에 대한 공급 수요 이야기를 하면서 아파트 자가 점유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경우가 서울시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 그러기 때문에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원만함을 위해서는 105%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럼 뭐 그냥 개인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앞뒤 근거 없는 거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들 이 세계 그러니까 현상들은 우리 세상의 현상들은 아날로그예요. 숫자로 뭔가 단위 표시하고 기호하고 생략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명확하게 나타난 어떤 그 현상 하나를 이게 사과가 하나가 있다,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과연 적당한 사과 숫자가 여기 몇 개가 있어야 되냐라는 그 적당하라는 것은 숫자로 어떻게 표현해요? 그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야 되죠. 최소한도 식후에 사과 하나씩은 먹어야 하니 사람 숫자에 맞춰서 있어야 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몇 개가 있어야 정확하다라는 이 숫자를 자꾸 표현하려고들 하는데 아니면 한 사람이 사과를 하나를 먹는 것은 요즘 사과값도 비싸고 뭐 밥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 있냐? 한 조각만 먹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과 하나 가지고 한 4명 정도는 입가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사람 숫자에 4로 나눈 숫자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그래도 최소한의 적당량, 충분한 적당량이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우리 인간들은 언어로서 전달할 수 있죠. 이 형이사학적인 하든 뭐라든 그럼 납득이 됐어.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 어떤 때는 사람이 저번에는 5명이 있었는데 사과가 10개가 필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 물가가 비쌀 때는 사과 하나 가지고도 10명이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맞다. 자꾸 수학적인 공식에 자꾸 대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하는 거지 자기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지. 왜 남들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왜 부동산을 정확하게 못 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모질이, 투기 세력,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폄하하고 자기가 전문가니까 세상이,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아가야 된다. 그 논리를 갖다 대려고 하다 보니 안 맞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조금 뱅 돌았습니다. 근데 뭐, 자, 부동산에 있어 아파트에 대한 자가 점유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자가 점유율이 높은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 사회가 늙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노인들은 이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젊을수록 새 집에 가고 싶어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희망. 그것이 불확실하더라도, 그죠? 아직 내가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는 내 부모가 말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더 이상의 꿈을 꾸는 젊은 세대일수록, 그죠? 예, 새로운 집을 찾아요. 예? 호기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자가 점유율이 당연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연령대가 제일 낮기 때문에, 수도권 다음에 서울시가 제일 낮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자가 점유율이 낮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주택 보급률이 낮다 해서 서울시 주택 보급을 더 공급해야 되고 수요자가 있으니 아파트를 팔아도 팔릴 것이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예? 돈 많은 사람들은, 나이 먹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 집 그냥 세 주고, 아까우면 세 주고, 아니면 팔고, 아니면 임대 주고, 자기들은 뭐 해외여행을 가든 지방에 가든, 음? 뭐 요양원에 가든, 예? 자가 점유율이 낮은 걸 갖다가 이렇게 양쪽 두 사람이 해석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예? 주택 보급률하고 자가 점유율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아파트 시장을 예측하는데, 그것은 아주 무식한, 아주 일차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일본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동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일본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본은 철기 시대 살고 우리는 청동기 시대 살다가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철기 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80년대에 일본이 버블 경제가 무너질 때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간접적으로 겪었었던 사회인 거예요. 그죠? 고령화 사회에서 그들이 헤맬 때 우리는 좀 더 젊었기 때문에 우리들 방법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우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국민소득이 낮다라고 해서 그들보다 시대에 뒤처져 있다? 아프리카 가도 아이폰을 쓴다니까요. 아마존 가도 아이폰을 쓰고 안드로이드로 살까 아이폰을 살까 그 원주민들도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특정한 앱은 우리보다 더 잘 쓴다니까요. 예? 무슨 그 사람들이 말이야,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철기 시대를 올 거고 그 다음에 뭘 할 거고 이렇게 단기별로 올 거라 생각해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전체에서. 그런데 일본 가서 논문 베껴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 적용해서 우리나라 소득이 늘어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요. 어?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에 386들이 그런 걸로 날로 먹었죠. 음악, 그러니까 예술 분야라든지 어떤 지식 분야, 산업 분야에서 그냥 외국만 갔다 오면 거기서 카피에다가 팔아먹으면 한국 사람들한테 장사하면 먹혔죠. 그것이 이제 우리 세대 오면서 해외여행 자유화 되면서 이제는 어설프게 외국 거 가져와 봤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학자랍시고 말이야. 어디 가서 카피나 해야 되고 자기 고민이나 생각도 없이, 예?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난다고 이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말을 그렇듯하게 하니까 언론에 나오고, 예? 여러분들은 마치 거기에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그게 뭐 한번 질문 던져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 점유율이 낮을 수도 있는 거지. 예? 아니, 세계 선진국 추세가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야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이제 새로운 기준이 없다니까. 우리가 자체가 기준이라니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확인했잖아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항상 이야기했었던 거, 예? 내 책에 언급을 해놨잖아. 씨. 예? 일본 이야기하는 놈들이 제일 무식한 거라고. 근데 툭하면 일본 걸 데이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시장을 읽으려고 해야죠. 시장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 자, 여러분들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지금 보면 특히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집을 사라 말라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집값 떨어지면 사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집값 떨어져도 내 소득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못 사요. 예? 집값이 올라도 내 소득이 더 올라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이거 할인하면 그때 사세요, 집을? 예? 정부가 가만히까? 예? 국가가 부도가 난다니까요. 지방자치단체에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재원의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지금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요즘 들어서. 예?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어? 자, 봅시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높은 거고, 그죠? 그 도시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대가 한 군데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살죠. 저희 집안도 거의 한 300년 만에 나왔어요. 거의 저희 정씨 집성촌이야, 집성촌. 예? 동네에 정씨들밖에 없어요. 예? 정씨 아닌 사람은 외갓집이 정씨인 거야.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100% 그랬어요. 저희 동네가. 그 동네에서 동네 어르신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께 이 동네 나가서 출세한 사람은 있어도 이 동네에 있어서 출세한 사람은 없다. 젊었을 때 나가라. 예? 그 말 듣고 저희 어머님이 짐 싸서 소위 멀리도 못 가고 시내로 나왔죠. 씨. 자, 아, 자가점유율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 서울시도 보면은 뭐 도봉구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자가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데는 그만큼 고령층이 많고 소득 수준이 많고 그 이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사할 일이 별로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자꾸 그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집착해서 이야기들 많이 하길래 제가 조금 예,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 참. 예, 이런 이야기, 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는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시. 그죠? 예, 사람들은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도, 자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하겠죠. 마치 자기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처음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마곡 10-2단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 신청에 1만 8천여 명이 몰려 평균 60부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제 건물만 팔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신혼부부 뭐 청년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어 그런데 이제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는 뭐 많지 않고 청년 특별 공급만 187대 1로 잡혔네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 수가 얼마 없네. 40세대죠. 다른 세대보다 한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청년의 범위가 아마 예, 일반 52세대, 일반 세대 133대 1로 돼 있죠. 음, 참 글쎄요. 뭐 조건이 맞으면 이걸 비싸다 싸다라가 아니라 내가 과연 입주할 조건이나 현재 상황이 맞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게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공급할 수 있어요.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공급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집을 장만을 어떻게 해? 기다리면 된다? 참 말하기 쉽죠. 정권이 바뀌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이러면 된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산업 경제에 우리나라 전체의 불행입니다. 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으니 저렇게 폭리를 취했으니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안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그죠? 살 때 내가 좀 더 좋은 조건, 아니 좀 더 싸거나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리하고 맞물려야 되니까 주택 가격은 결국은 좀 비싸도 금리 조건이 굉장히 좋으면 뭐 오히려 금리 조건이 나쁘고 싼 거보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결국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부동산 값을 낮추는 것에 동의를 못 한다니까요. 정권 잡을 때는
집값 잡을게요 이런 이야기 하죠. 예, 그것을 사실로 믿고 예? 그것이 사실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집값은 그 국가가 쇠락하면 떨어져요. 예, 집값은 그 국가가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은 이게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국가라는 것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죠? 그 국가가 권력이 세다라고 하면 아무리 먹 같은 땅이어도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막에 이스라엘의 땅값이 옆에 중동 다른 지역 땅값보다 똑같은 사막인데도 더 비싼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더 나쁜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이유가 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거기에 시스템을 만들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다른 거예요. 무식한 놈들이 무슨 우리나라 땅값이면은 뭐 캐나다 땅을 다 사니 어쩌니? 아니,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있는 강대국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오밀조밀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땅값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땅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바랄 걸 바라야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날 바라는 거죠.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이야기들은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곡지구인데 청약을 할 때 과연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글쎄요. 이게 어 되는 이유가 이렇게 경쟁률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내가 가진 돈으로 그죠? 뭔가 계약을 해서 집을 얻을 수 있는 집이 조건이 이게 좋으니까 다른 곳보다 다른 곳보다 이것이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집값이 비싼데 왜 사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결혼해서 예? 그죠? 결혼해서 그런 거 보여요? 저는 20대 때 결혼했지만 그 신혼 때 예? 그런 게 보이냐고. 예? 돈으로 우리가 글쎄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재테크로만 살고 돈 아둥바둥 모아서 하는 것이 야, 이거 인생 잘 사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루하루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가 또 전 또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 준비는 오늘을 갖다가 희생시키는 준비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축을 하던 뭐 아껴 쓰던 이것도 뭐예요? 내가 미래에 이런 준비를 했으니 그죠? 오늘을 행복해야죠. 이거를 내가 정신적으로 행복할 거냐, 뭐 물리적으로 행복할 거냐, 물질적으로 행복할 거냐, 이거는 뭐 각자 판단이고, 하여튼 뭐 오늘의 핵심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꾸 그 점유율이나 아까 같이 자가 점유율이라든지 뭐 주택이 적다, 많다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시장의 디테일로 들어가면 중요하지 않다. 시장의 아파트 값은 공교롭게도 언제 오르냐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건이 많아지면, 그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는 공급 분양이 많아지면 올라요. 신기하게. 그죠? 근데 이게 이유가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새 집을 가는 사람들이 무주택으로 있다가 가는 경우보다는 유주택자가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새 집에 비싼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어느 정도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 갭 차이를 줄여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3억인데 내가 가야 될 집이 6억이다. 그럼 못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3억인데 내가 갈 집이 4억이다. 그러면 내가 이사 갈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집이 4억이 분양되지 않으니 내 집이 3억짜리가 5억 정도는 돼줘야 내가 그것을 그 다음 사람한테 팔고
나도 6억짜리로 가죠. 그러니까 다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마치 비트코인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쓸데기 없는 비트코인 가지고 뭐 하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모이는 애들이 모두 다 서로 올라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자, 아파트 값이 부동산 값이 내가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도 올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50%가 넘는다니까요. 예? 이 사람들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됐든 자, 처음에 들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공급량이 많아지면 집값은 올라요. 예. 이 다 합의, 그러니까 마음이 합치가 되는 거야. 집 없는 사람 빼고. 집 가진 사람도 내가 집을 팔아야 새 집으로 가니까. 그죠? 예. 서로 다 인정을 하는 거야. 서로 집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 공급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데 웃기지 마세요. 공급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집값은 공급되는 집값은 떨어져서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분양 원가가 있기 때문에 분양 원가에 기업들이 가지는 마진이 크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거기에 거머리처럼 누가 붙어 있는데요. 채권자들이 붙어 있잖아요. 예, 은행에서 얘네들이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설업체에서는 채권액 밑으로 못 팔아요. 예? 팔으려고 하면 걔네들이 가져가서 걔네들이 제값 받고 다시 팔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급량이 적으면 그죠? 공급량이 적으면 헌집을 팔고 새 집을 갈 사람도 적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 그래서 공급량이 적어지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급량이 적으면 집을 팔 사람도 적기 때문에 내가 급한 사람 아니면 안 판단 말이에요. 다 자가 점유율하고 있잖아. 예, 수만 채, 수십만 채, 수백만 채가 있어도 다 자기 집에 그냥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전체 비중이 얼마 안 된다니까요. 다 자기 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물량을 쏟아내야 되는데 자, 새 집이 싸게 나왔으니 내 집은 더 싸게 팔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 집이 싸게 나왔어도 내가 살 여건이 안 되면 내 집을 못 팔잖아요. 시장에 안 나온다니까 물건이 이게.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지켜보시라니까요. 아파트 분양 물건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분양 물건이 늘어나면 집값이 올라요. 그런데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적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지? 공급량이 적으니까 오르지. 참네. 그러면 한겨울에 그죠? 한겨울에 여름 옷이 안 팔리잖아요. 예? 여름 옷의 공급량이 적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올라요? 우리 계절별로 그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니야.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겨울 옷이 나왔을 때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겨울 됐을 때, 자, 겨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수요자도 많으니까 공급자도 많아진다고. 예? 그러면서 가격은 오히려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촉진되는 거야. 예? 참 설명하기 쉽지 않다. 자, 예, 그러니까 아파트 점유율 가지고 특히 우리 툭하면 예? 주택 보급률 이게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가 넘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택 보급률로 안 되니까 아파트 자가 점유율 가지고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논리 피는 거 이거 잘못된 말이다. 예, 설사 그거 그러니까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이 아파트 시장을 설명하는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수학적으로 딱 통계적으로 예, 경제학적으로 공급과 수요 법칙 이야기한다고. 예? 재화도 그죠? 예, 재화도 우리가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져요? 아니, 소비자들이 그걸 소비를 안 해. 그럼 공급량이 줄어도 가격이, 예? 아니,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요? 아니라니까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예? 공급량이 아무리 줄어도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치 않으면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소비자들이 원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오히려 더. 어? 무조건 우리 맨날 그 밀가루나 쌀 교환하듯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
사람들이 쌀을 안 먹잖아요. 그럼 쌀 공급량을 줄인다고 해서 쌀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밀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그러면? 그래도 떨어진다니까 그냥. 그래도 공급량을 아무리 줄여도 떨어진다니까. 예? 아파트 공급량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떨어진다니까요. 예? 아파트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오른다니까. 예? 우리가 좀 이렇게 달리 좀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여볼 필요가 있다. 괜히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25분을 또 제가 뺏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